자,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요, 대한전선입니다. 자, 대한전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1년 만에 7배 가까이 뛰었죠. 자, 한때는 7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주가가 빠르게 조정을 받으면서 자, 현재는 5만 3천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고점 대비로 보면 벌써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한전선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직 조정이 더 남아 있을까? 다시 신고가 랠리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실 것 같아서 오늘은 대한전선의 재무, 급, 주요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보유자분들 지금 구간에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규 진입은 가능한 자리인지까지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개인은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흐름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다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최근 며칠 동안의 하락은 외국인 이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전선처럼 단기간에 크게 오른 종목은 외국인 수급이 빠질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다시 안정적으로 반등을 하려면요.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고 다시 이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신용 잔고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신용 잔고율은 1.42% 수준인데요.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어떤 수치예요? 안정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에서 신용 잔고가 높으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나올 때 신용 물량이 같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은 현재 신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공매도입니다. 최근 공매도 매매 비중은 조금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두 자릿수 비중이 찍히는 구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차장구는 계속해서 바닥권까지 내려왔고 최근에는 그 바닥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매도를 지나치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 다만 앞으로 대차장구가 다시 급증하고 공매도 비중까지 계속 이 두 자릿수로 올라온다면 그때는 주가 상단을 누르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용 부담은 조금 낮습니다. 공매도도 아직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매도 비중과 대차장구가 다시 같이 올라오는지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인데요. 대한전선의 매출은 2021년 약 2조 원대에서 시작해서 이후 2조 4천억 원대, 2조 8천억 원대, 그리고 2025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조 6천억 원대를 돌파해줬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조 1천억 원대 돌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과 후년에도 매출 성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매출 흐름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중간에 크게 눌린 적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전력 인프라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자,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뛰었습니다. 작년 1분기 약 270억 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랐나요? 올해는 약 600억 원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도 280억 원대에서 420억 원대로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3분기도 약 290억 원대에서 400억 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4분기에는 작년에 이미 영업이익이 430억 원대로 높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올해는 약 490억 원대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즉
엽기저가 있는 3분기에도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전수는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이 분기별 실적도 전년 대비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적만 보면 현재 흐름은 분명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부채 비율입니다. 대한전선은 과거 부채 비율이 200% 중반대까지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후 재무 구조가 많이 개선되면서 한때 7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올라와서 10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겠죠. 내년과 후년에도 다시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부채 부담은 현재 기준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점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는 최근 몇 년 동안 5%에서 7%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약 6%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아직 수익성이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과 후년으로 가면서 7%에서 9%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후년 이후에는 두 자릿수 ROE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EPS 주당 순이익도 최근에 굉장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EPS 약 500억 원대 상승 추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PR은 약 104배고요. PBR은 약 6.23배 수준입니다. 자, 수치만 놓고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잘 나오고 있죠. 하지만 주가가 1년 만에 7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최근 조정이 나왔다고 해도 아직 밸류에이션 부담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한전선을 여전히 약간 고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 방향성은 좋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앞서간 구간입니다. 즉 실적 대비 주가 레벨은 아직 살짝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핵심 모멘텀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수주 잔고와 실적 성장입니다. 대한전선은 호반그룹 편입 이후 재무 안정성과 사업 체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수주 잔고는요, 약 3조 8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의 수주도 7,300억 원대 수준으로 좋았고요. 매출은 약 1조 8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600억 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 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주 잔고가 크다라는 건 앞으로 매출로 인식될 물량이 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해저 케이블과 HVDC 성장입니다. 대한전선의 가장 중요한 성장 축은요. 해저 케이블과 HVDC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 노후 전력망 교체, 해상 풍력 증가로 대용량 전력 송전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초고압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한전선은 여기에 맞춰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저 케이블 1공장 준공을 했습니다. 또 국내 최고 높이인 187m 규모의 VCV 타워를 갖춘 설비도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대한전선은 단순 전선 기업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 확대에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기술력과 시공 역량 강화입니다. 대한전선은 500kV급 KLP 전류형 HVDC 케이블 시스템 인증을 마쳤고요. 525kV급 KLP 전압형 HVDC 케이블 시스템 개발과 인증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HVDC는 장거리 대용량 송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해상풍력, 국가 전력망 고도화, 장거리 전력 연계 사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시공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오션웍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설계, 생산, 운송, 시공, 유지, 보수까지도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또 기존 포설 바지선에 이어 1만 톤급 CLV 스칸디 커넥터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 선박은 한 번에 약 7천 톤의 해저 케이블을 실을 수가 있는데요.
즉, 대한전선은 이제 케이블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공까지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 종합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확장입니다. 해외에서도 움직임이 있는데요. 베트남 대한비나는 400kV급 초고화 케이블 공장을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M-TEC는 생산 설비 고도화와 CCV 라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후 전력망 교체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고요. 유럽, 중동, 싱가포르에서도 이 초고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전선의 성장은요, 국내 전력망 투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 전력 인프라 수요까지 같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들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한전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영상 조회수 100회 나올 게 1000회 만에 10만회 100만회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요. 이 대한전선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 관심도는 또 어떤 걸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매수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매수세가 늘어나면 가격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부탁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딱 3초, 24시간 중에 댓글 남기는 시간 딱 3초만 투자하셔서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저는 대한전선 신규 진입은 현재 구간에서는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방향성은 좋습니다. 전력 인프라, 해저 케이블, HVDC, AI 데이터 전력 센터, 전력 수요까지 재료는 분명히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아직도 약간 고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주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요. 실적 대비로 보면 아직 신규 진입하기에는 아주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보는 이상적인 신규 진입 구간은요. 48,000원 이하입니다. 48,000원 아래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기다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구간 신규 진입은 반대고요. 48,000원 이하에서는 다시 관심이 가능하다.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아직 조금 애매한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유자 대응 전략입니다. 제가 보는 대한전선의 중기 목표가는요. 64,000원입니다. 현재 조정이 나온 상황이지만 재료가 살아있는 만큼 중기적으로는 64,000원까지 열어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익절 기준은 따로 잡아야 하는데요. 제가 보는 1차 익절 라인은 58,000원입니다. 주가가 58,000원 부근에 도달하면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분할 익절 시작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종 목표가인 64,000원까지는 열어두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더 길게 봐도 됩니다. 전력 인프라와 해저 케이블 재료가 계속 살아있고요. 실적도 따라와 준다면 장기적으로는 정고점 위까지도 열어볼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제시하는 64,000원 중기 목표가 기준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58,000원부터는 일부 익절 시작. 중기 목표가는 64,000원, 장기 투자자는요 재료 체크하면서 더 길게 보유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무난해 보이는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려있는 분들 대응 전략인데요. 기준선은 64,000원입니다. 평단이 64,000원 위에 있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분할 물타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평단을 64,000원 아래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만 한 번에 크게 물타기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좋은 종목이지만요.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나눠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평단이 64,000원 아래에 있는 분들은요. 굳이 물타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64,000원 아래에서 물타기를 해도 평단이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중만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유하면서 58,000원부터는 일부 익절, 최종 64,000원까지 보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단이 64,000원 위라면 분할 물타기로 64,000원 아래까지 낮추기, 평단이 64,000원 아래라면 굳이 추가 매수하지 말고 보유 58,000원부터 일부 익절,
중기 목표가는요 64,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나는 이 내용만 보고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010-5860-6505, 010-5860-6505로 문자로 5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떤 조건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가 불편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요, 역시나 동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 한 가지가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종목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3만 원에서 4만 원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가 몇 배나 상승했나요? 10배 상승했습니다. 1000% 이상 상승했다라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올라갔느냐? 우리는 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투자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10배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삼성전자와 M&A 대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하셨다면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억만 모으면 된다. 1억 모으면 그때부터 돈 벌기 쉽다. 그 꿈에 그리던 1억을 벌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1억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10억까지 경제적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벌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0배 올라간 게 뭐가 중요하냐? 이미 과거에 뭐 올라갔던 거를 뭐 지금 매수한다고 해도 10%에서 20% 수익밖에 못 보는데 의미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돈 버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인수로 인해서 올라갔다라는 힌트를 얻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인수할 기업은 없을까? 자,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10배 이상 벌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 인수 후보 핵심 기업, 현재 1위로 거론되는 기업. 자, 여의도 증권가에서만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근거들을 확보해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업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0배 수익 이상을 가져갈 만한 어마어마한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시장에 노출되는 순간요, 이 종목 미친 듯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왜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밖에 없냐? 현재 삼성전자 어떠한 상황인가요? 전 세계 AI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야 되는 그 사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TSMC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기술을 누가 먼저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반도체 패권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술이냐면요. 발열과 전력 효율 문제를 줄이는 차별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만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지금 하시더라도 10배 수익은 거뜬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요, 많은 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하시면요, 세력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변동성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10분에게만, 소수에게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가져가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어떤 조건도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100% 무료로 이 종목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010-5860-6505번으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누르셔도 동일하게 이 종목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는 분들만이 이 종목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이 종목과 종목 상담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